자,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금양 결국에 우려했던 대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 하루 거래가 정지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들이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을 출렁거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관리 종목 지정 대형 악재죠. 김사부가 올해까지 주식시장에서 34년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대형 악재들을 내놓고 세력들이 물량을 거뒀던 때도 있었죠. 사실 1차 부도까지도 내놓고서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쏟아지는 물량들을 세력들이 거둬서 1차 부도를 막고 또다시 주가를 급등시켰던 작전 동향들도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양의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고 대응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방송 진행 순서는 최근에 이 대량 거래가 상당히 수발됐죠.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거래량의 파악을 잘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 대량 거래의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가 재개될 경우에 어디까지 추락을 하면서 진바닥이 형성이 될 것인지 이 진바닥에 대한 부분만 알면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진바닥에 대한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또 세력들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력들 과연 앞으로 이 금양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세력들의 동향과 의도에 대한 부분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현재 물려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대응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상당히 좀 변동들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숨어있는 흑진주와 같은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으로 타격을 입었던 분들은 이 부분으로 만회를 해도 되겠는데요. 저처럼 경험이 오래된 분들의 경우는 차트만 보더라도 심상치 않구나. 정말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이 금양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이 선물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금양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양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것은 벌점,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17점을 이번에 받았는데 지난해 몽골광산 개발권 관련해서 실적 부풀리기 논란들이 계속이 됐는데 여기서 벌점을 10점을 받았고 이번에 또 유상증자 철회와 관련해서 벌점이 7점을 받았죠. 따라서 17점을 받아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올해 지난해죠. 2024년 매출은 1,537억 정도로 2023년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황 자체가 좋지를 못했죠. 따라서 순손실 영업 손실이 545억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고 순손실은 무려 2천억에 육박할 정도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20만 원대까지 갔을 때 과매수 영역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펀더멘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는 세력들의 의도 동향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2월 21일부터 대량 거래가 수발이 됐는데 사실 이때는 이제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좀 저점을 통과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 종목에 대한 지정 우려의 가능성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세력들이 먼저 한 번쯤 들었다 놨다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부 세력들이 뒤늦게 따라오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겼죠. 현재 세력들이 참여하기보다는 개인들 중에서 큰 손들이 좀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동향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 위주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개인들의 큰 손 개인 중에서도 현재 소식 등을 통해서 보면은 개인들에서 자금력이 높은 큰 손들의 돈 매집이 일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완전히 빠져나왔느냐, 이 고봉 처리가 완전히 됐느냐, 이게 아니죠. 고봉 처리는 보통 보면 바닥에서 거둔 물량들에 대해서 스타트를 했을 때부터 보통 서너 배 이상씩
이렇게 물량들이 위에 터지면서 고봉 처리가 되는데 아직 완전한 고봉 처리가 되지 않고 물량들도 완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부 물량. 듣기로는 한 3분의 1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나머지 정도는 여전히 좀 보유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물론 조금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앞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는 1차 부도까지 내놓고서도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서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을 매수를 해서 주가를 급등을 시켰던 그런 전력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현재 금양도 관리 종목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고 이에 따라서 한 번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또다시 아마 력들도 재차 매수에 다시 나설 것이다. 재매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세력들이 생각하는 말 이렇게 재매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부 물량을 고가에 팔아치워서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 나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진바닥은 어디가 되느냐. 사실 2차 전지 업체에서 부각이 되기 전만 하더라도 발포제 전문 업체였죠. 금양이 아시다시피 평균적으로 주가가 5,000원대 전후에서 또 밑에도 놀았던 이런 주식이었습니다. 20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급등 이후에 급락 파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바닥을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종목들의 경우에 급등 이후에 급락은 필연적인 숙명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장기 이평선이죠. 200개월 이평선입니다. 이게 현재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12,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12,000원대 강력한 마지노시나 따라서 악재로 인해서 거래가 재개되면서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당분간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면은 13,000원에서 15,000원대 사이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아마 시험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진바닥은 12,000원대 이상에서는 설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한 세력 개인 세력들의 매집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것이다. 물론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그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한 부분들도 좀 숨통이 트여야 될 것이고 또 업황들이 무엇보다도 개선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될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잘한다라면은 그동안 손해를 봤던 분들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추락하는 것도 날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주가가 가장 대응 악재는 급등한 상태에 있는 종목을 따라잡는 것이다. 이게 대응 악재가 되겠죠. 반면에 오히려 저가의 찬스를 잡아내면은 호재가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는 심리 전쟁이다라는 말이 있죠. 심리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물려서 팔지 못했던 투자들이 한번 들었다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관리 종목이 지적이 되면서 공포 심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되게 되면 물량을 털어내고 이 과정에서 스마트한 세력들이 다시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점이 형성이 되겠고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려있는 투자는 어떻게 된다? 추경 매도는 아니다. 이제는 나올 만한 악재 다 나왔습니다. 추경 매도는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산 가격대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하락 시에 추매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겠죠. 그랬다가 이제 올라오면 빠져나오는 것들. 장기 투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조례 찬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할 경우에 저가 매수를 해서 일단 또 목표치를 제가 정해드릴 테니까 그럼 빠져나올 기회를 잘 잡으시면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2,0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신바닥이라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쉽지는 않겠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해서 입수되는 세력들의 동향 제가 이제 34일에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는 루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력들의 동향들을 그리고 또 전략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가적인 매수 가격대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앞으로 재상승을 할 경우에 이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긋지긋한 급락에서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력들의 전략들 공개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단에 번호 나가죠. 김사부 번호 나갑니다. 010-4207-1471로 1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브리핑 자료 세력들의 동향 어느 창구에서 진입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들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현재 중국과 또 미국 간의 이 관세 정책은 격화가 되지 않겠냐. 궁극적으로는 타이완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달 길게는 세 달 정도까지는 관세 정책이 전쟁에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고 이 가운데서 아주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장기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1차 매집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기 드문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서 방향을 잡아줬고 현재 눌림목 구간을 주고 있다. 따라서 눌림목을 이용한 최대 매수 구간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적자였는데 2년 동안 적자였는데 일단 2023년 지난 2023년부터 적자를 내냈고 지난해도 매출이 더욱더 늘었죠.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1100억, 1200억, 1500억, 1700억 지난해는 1800억 가까이 매출이 됐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드러났죠.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만 둘 리가 있겠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좋아지는 기업들 보시면 외국인들 막소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즉 위험도는 주식에서 위험도는 없는 것은 없겠죠. 위험도 하락할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90%는 상승할 확률이 되겠다. 10%도 채 안 되고 하락할 확률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로 보이는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면은 역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나 하락할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하락할 자리도 바닥권이고 반면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조금만 올라도 100%에서 200%는 단숨에 쳐오르겠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걸 봤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100%, 200% 슈팅은 금방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포트에 담지 않고서는 어떻게 계좌를 살찌우겠습니까? 그야말로 선택은 자유지만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만 상단에 있는 번호 010-4207-1471로 1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추천주에 대한 브리핑 자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달 주식시장에서는 이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한 해 주식 농사 아주 풍년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 바로 문자 주셔서 3월달 초반 현재 시점에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을 잘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